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2021년도부터 실기 프로그램 버전이 한글 2020, MS 워드 2016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탭 설정 등 몇 가지 실무와 관련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실기 시험 시간과 합격 점수는 기존대로 30분 내에 작성을 하시고요.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이 강좌는 한글 2020 버전으로 세 가지 시험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정하시고 연습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하고 기능을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를 정해놓고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기능에 해당되는 바로 가는 키,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지 설정이라든가 글자 모양을 설정을 하시고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을 하신 후에 기타 해당되는 들여쓰기라든가 정렬 부분을 그 다음에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오는 지시사항, 세부 지시사항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 소지가 좀 많은 기능이 바로 차트 기능이어서요. 모든 작업을 거의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차트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실기 기능별 감점이라는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지금 이 항목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모두가 워드 프로세서 실기에 나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외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항목마다, 기능마다 감점 점수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연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 있게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입력 작업과 관련한 바로 가는 키를 정리해 놨습니다. 편집 용지에서부터 단 설정 등, 자, 지금 그대로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 외워지지 않죠. 그래서 실습, 즉 실기 연습을 하실 때 가급적 이 단축키를 문제지에다 써놓으시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편집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바로 가는 키 등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연습을 하시기 전 또는 이제 시험 장소에 가셔서 한 10분 정도 조금 일찍 입실을 하셔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이 어떤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구 환경 설정에서 보셔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보기, 작업 환경, 평소에 연습하셨던 환경을 여러분들이 맞춰놓고 시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금 후에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배포가 되지요. 그래서 표지 세부 지시사항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표지에 있는 기본 작업들을 먼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신 후에 자, 이 문제와 세부 지시사항을 보면서 작업을 수행해 나가시게 됩니다. 먼저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 작업 환경을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2020의 메뉴 중에 도구 탭 눌러주시고요. 환경 설정을 선택을 하시거나 도구 탭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환경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환경 설정 대화 상자 중에 편집 탭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확인하고 끝내기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한글을 끝낼 때 한글을 끝낼까요? 라는 이 메시지 상자가 나오게 된다면 시험이 종료되고 시험 관리 프로그램이 화면 전체를 가리게 되면 한글을 종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 설정에서 확인하고 끝내기에는 체크를 풀어주시고, 자, 그리고
맞춤법 도우미 작동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입력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맞춤법 도우미 작동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지만 시험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이 입력 시 어떤 실수가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맞춤법 도우미 작동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설정 안에 파일 탭을 누르셔서 무조건 자동 저장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자, 이 부분도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 중간중간 자동 저장을 해주는 이 작업이 오히려 흐름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자동 저장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여러분이 이 기본 도구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걸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보기 탭을 누르셔서 자, 보기 메뉴에서 보셔야 될 것이 쪽 윤곽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자, 쪽 윤곽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머릿말, 꼬릿말, 그리고 쪽 테두리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쪽 테두리가 선택됐다, 안 됐다의 모습은 보기 탭에서 이 쪽 윤곽의 테두리가 없다면 선택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쪽 윤곽을 눌러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문단부호 그림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문단부호는 지금 어디서 엔터를 문단이 구분이 되는지 부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단부호 체크해 주시고 그림을 삽입했을 때 그림이 보일 수 있도록 체크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에 조판부호의 경우는 클릭하지 마시고 해제된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만 문제와 똑같이 작업이 되시고요. 이 조판부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쪽윤과 문단부 그림에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걸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폭맞춤으로 맞춰서 화면을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화면 가득 폭을 맞춰서 편집 화면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폭맞춤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자가 있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보기 탭 옆에 드롭 단추 버튼,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문서창을 보시게 되면 가로 눈금자가 체크되어 있나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다시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 가로 눈금자가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표 너비나 차트 너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 너비 등 이렇게 가로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눈금자 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뉴 탭에서 도구 탭 옆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기본 도구와 서식 도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보다는 단축키, 즉 바로 가는 키와 기본 서식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단 1초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기본 도구와 서식 도구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는데요. 자, 기본 도구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구 옆에 빈 공간에서 기본 서식 탭이 서식 도구가 눌러져 있나 확인해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 전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도 이런 환경을 맞춰놓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시험 전에 이런 환경들이 잘 맞춰져 있나 확인하시는 절차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시험지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들 따라가실 때 먼저 하실 작업은 표지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첨부되는 자료 중에 일강 예제 표지와 일강 예제 문제를 같이 인쇄를 해놓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형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표지 부분을 입력 전에 숙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유형에 따라서는 지금 보시면 이 편집 용지 부분의 여백이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편집 용지는 F7키를 눌러서 여백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글자 모양 Alt L 눌러서 작업을 하실 때 입력 전에 기본적인 사항이죠.
별도 지시가 없으면 CPT에 함초론 바탕으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모든 기호는 키보드에 있는 글자들을 쓴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유형이. 그리고 문단 모형의 들여쓰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도 내용 중에 들여쓰기를 할 영역이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는 글을 다 입력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Alt T를 눌러서 여백을 지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줄간격 160 양쪽 정렬.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줄은 거의 한 줄 띄우기, 그리고 글자 사이는 한 칸 띄우기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표 내용 작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오피스 테마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 지시가 없으면 주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작업을 하시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기본값을 살펴보신다면 이 기본 도구에서 보실 때, 자, 여기가 기본 도구죠. 함초론 바탕 CPT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 정렬, 그리고 160%. 자, 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입력 전에 여러분이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작업을 내용을 문제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입력을 할 때, 자,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하시죠. 하실 때 글자를 맨 위에 첫 번째 줄부터 입력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 유형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여백을 지정을 하고 테두리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테두리를 하고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하신 후에 자, 이 부분에서 단을 설정해 놓고 글자를 씁니다. 단을 설정해 놓고 글자를 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이 끝나고 그리고 세부 지시사항에 맞춰서 자, 이 번호에 맞는 세부 지시사항대로 수정을 해 나가시되 차트는 맨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여쓰기가 이 유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내용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이 표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걸 먼저 정리해드리면 여백, 용지 설정 여백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기본값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쪽테두리와 그 다음 다단 설정을 미리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환경, 작업 환경 맞춰놓고요. 기본값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F7키를 눌러주시고, 자, 이 편집 용지, 대화 상자에서 Alt키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항목에 이런 번호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서 Alt 누르시고 T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위쪽 칸의 여백을 지정하는 화면으로 칸이 옮겨지는데요. 자, 이 위쪽에 여백을 10으로 입력을 하시고, 자,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머릿말로 이동이 됩니다. 10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왼쪽으로 이렇게 항목 간의 이동을 키보드에서 탭키를 사용하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왼쪽은 20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탭키를 누르면 자, 제본으로 가죠. 제본은 건너뛰어야 되겠죠. 자, 다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또 탭을 누르면 꼬릿말, 탭을 누르면 아래쪽. 자, 그러니까 요 편집 용지 F7키를 누르시고 여백을 지정하실 때 마우스로 이동해서 드래그 하셔서 글자를 지우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시간조차도 줄이기 위해서 Alt를 누르고 T를 누르면 위쪽 여백으로 바로 커서가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실 때 항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몇 번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 용지를 지정을 하시고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자, 입력하시기 전에 두 가지 먼저 하기로 했었죠. 자, 쭉 테두리를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쭉 테두리와 다단 설정 선택하시를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지, 세부 지시사항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쭉 메뉴 들어가실 때 단축키 사용하시려면 이 메뉴도 Alt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Alt를 누르시게 되면 이 메뉴마다 자, 이런 알파벳과 숫자가 보이는데요. 자, 쪽에 해당되는 메뉴가 W입니다. Alt 누르고 W. 그러니까 동시에 누르시지 말고요. Alt 눌렀다가 그 다음 W 누르시고 그 다음 쪽 테두리 배경은 B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것이 낯설 수가 있는데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Alt W B를 순서대로 누르시게 되면 쪽 테두리 배경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 테두리에서 종류를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테두리의 종류가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실선을 클릭을 하고 굵기는 0.5, 그 다음에 쪽 기준, 위치를 쪽 기준, 그리고 왼쪽 오른쪽 모두 다 5m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드릴 게 없죠. 자,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숫자를 고쳐야 될 때는 증감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조절하실 때는 옆에 모두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거는 거의 건드리실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 종류, 그 다음에 굵기 확인하신 다음에 이 부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두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모두. 그래서 이 미리 보기의 테두리가 적용된 것을 보시고 설정.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자, 내용을 입력하실 때, 자, 개요 쓰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부호, 문단 부호가 있어야 내가 한 줄을 띄우는지 두 줄을 띄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쓰실 때, 자, 한자 입력하시는 방법, 자, 한자, 한글을 쓰시고 나서 키보드에서 바로 한자 키를 누르시거나 F9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해당되는 한자와 자, 그 다음에 옵션 선택을 하시고 바꾸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글자 이렇게 비어있는 칸은 한 칸을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작은 따옴표라든가 또는 이런 퍼센트는 기본적으로 키보드에 있는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물결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히 쓰셨다면 무시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품목도 한자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입력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쓴 거죠. 그러면 한 줄 띄우고 그 다음 이 표 제목이 있는 이 부분에서 다단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고요. 한 번 더 엔터를 치시고, 자, 여기서 표 제목을 쓰기 전에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다단 설정을 하시는데요. 자, 다단 설정을 하실 때 역시 Alt를 눌러보시게 되면, 자, 쪽이죠. W, 그리고, 다는 U입니다. W, U, 그리고 다단 설정에 해당되는 영문자 1. 이렇게 키보드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한 줄 띄우고, Alt, W, 그 다음에 U, 그리고 영문 2. 이렇게 키보드에서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교환에 제가 PPT 파일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문제지 인쇄하셔서 옆에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기록을 하셔서 그대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요. Alt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 안에서는 Alt를 누르고 계셔야 이 단축 번호가 보입니다. Alt를 누르고 W를 누르시게 되면 단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단을 두 개로 나누면서 자, 문제 잠시 또 넘어가서 볼게요. 다단 설정은 모양을 둘로 하고 적용 범위는 세 다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로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적용 범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문서 전체 Y죠. Y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세 다단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 안에서도 Alt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자, 두 가지죠. 두 개의 단,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눌러서 세 다단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해 나가시는데요. 자, 입력하실 때 지금 특수문자 요 기호는 전각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각 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자,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전각 기호 불러내실 때는 컨트롤 키와 F10. 자, 컨트롤 F10 그리고 한글 HNC 문자표 기본적으로 전각 기호 일반에서 보통 글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 기호를 찾아서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를 쓰셔서 나가실 때 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에 보시게 되면 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눈금자가 자, 이쪽 부분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비활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단이 잘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시고 표를 만드실 때 자, 표 단축키 컨트롤 NT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 표 만들기라고 나오는데요. 입력하실 때 아예 표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정, 편집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표를 만드실 때 자, 줄 보시면 6줄이죠. 칸은 5칸입니다. 그래서 6줄 5칸의 표를 만드실 때 자, 이때도 문제를 잠깐 보면 표를 만들 때 너비는 78에서 80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단을 먼저 나눠놨기 때문에요. 요 안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높이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33에서 34 크기로 맞춰 놓으시게 되는데요. 자, 줄은 6개고요. 칸은 5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단에 맞춰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80 안에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높이는 임의 값으로 만들어서 33이나 34 정도로 여러분들이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하시는 거. 자, 그래서 표도 틀과 내용만 입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자, 6줄, 그 다음에 5칸, 다음 단의 맞춤, 그리고 높이도 미리 좀 맞춰 놓은 겁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나중에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시고 만들기. 그리고 나서 내용을 여러분 쭉 입력을 하시고 자, 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이 아래쪽에 커서가 들어가면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제목이죠. 자, 이 내용을 쓰실 때, 자, 요 두 번째, 요 차트 아래에 있는 내용을 쓰실 때 번호 입력하지 말고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엔 어디서 엔터를 쳐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 절반 이상하고 여기서 엔터 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엔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맞게 여러분이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표의 내용만 입력을 하시고요. 캡션이나 정렬 부분은 수정하실 때 세부 지시사항에 맞춰서 그때 하셔도 됩니다. 자, 특수문자 컨트롤 F10 누르셔서 문자표 입력 먼저 해 놓으시고 한자 미리 고쳐 놓고 입력하실 때 그리고 어디서 엔터 한 줄을 띄우는지 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입력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되셔야 됩니다. 자, 쪽 테두리를 지정을 하시는 거는 지금 입력을 끝내 놓고 하셔도 됩니다. 먼저 하셔도 되고 그리고 입력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들은 여러분들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 환경 맞춰 놓고요. F7을 눌러서 먼저 용지 설정 끝내고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기본 작업들 보고 자, 그 다음에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자, 다단 설정과 그리고 제가 쪽테두리 그리고 표는 입력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단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표나 또 캡션도 입력하셔도 되는데 캡션은 지금 제가 생략을 했네요. 자, 표 내용 입력하시고 특수문자, 전과 기호라든가 한자 등의 내용들은 다 미리 입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형에 따라서는 들여쓰기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들여쓰기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글자가 오른쪽 정렬이 있다라고 하면 자, 오른쪽 정렬 등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여기 표 제목의 경우 제가 가운데 정렬을 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이 부분 빠뜨렸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커서를 클릭을 하시고 Ctrl Shift C, 센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이 되는데요. 기본 도구의 가운데 정렬, 자, 이 기본 도구에서 가운데 정렬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단축키는 Ctrl Shift C가 되는데요. 만약에 오른쪽 정렬이다라고 했을 때는 Ctrl Shift R을 누르시면 되겠죠. 이거를 미리 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정렬 값을 갖고 그대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표도 가운데 정렬이라는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거는 편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시면 그 다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세부 지시사항을 보시면서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자, 이렇게 고쳐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상자 만드시고 제목 넣고 그림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 나가시기를 자, 이 세부 지시사항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부 지시사항에 맞는 기능들은 이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